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8월 28일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5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몇 종목 점검해 보긴 할 텐데요. 사실은 뭐 지금은 비주류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매수 포인트 들어온 것도 있고요. 오늘 뭐 한미반도체나 리노고 같은 경우는 뭐 낮은 점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해 보고 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좀 늦게 따라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나오기 직전, 뭐 이럴 때 매수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그 전체적으로 뭐 지수 부분이 약간 하단이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분을 좀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접근해 주셔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어떤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추석 전엔 또 우리가 수급이 또 깨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길게 가봤자 앞으로 한 열흘 정도의 워킹데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또 접근하는 것은 또 나쁘지 않은 그런 것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해 볼 테니까요.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오늘 시그널 좋으면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고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뭐 두 번째 양봉, 여기 첫 번째가 아니고요. 예, 두 번째 양봉 요 자리부터 체크를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시간의 거래 내용이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매수 잡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뭐 하루 이틀도 쳐다보는 것들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마녀공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긴 하지만 뭐 코스트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상등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주가가 오르진 않았는데, 자, 9월부터 어쨌든 오프라인 매장 미국에 다 진입을 했다. 10,000개 정도 매장에 진출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월부터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아직 9월달 들어서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주가라는 건 선반영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뭐 9월, 뭐 10월 뭐 이 정도 되면 적어도 반응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주가의 하방은 제가 볼 때는 경직된 건 틀림없어요. 어느 정도 자리는 잡은 것 같고 여기까지 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통상 제가 보는 과정은 21,000원 정도 이하는 보지 않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도 주가 수준부터 21,000원까지는 저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매력으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하루 종일 너무 쪼이다 보면 또 매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간을 설정해 놓고 뭐 대략 22,000원부터 21,000원 사이에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주면 너무 나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우리가 그 정도 예를 들면 눌린 구간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은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훨씬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가 올라왔다 많이 눌렸잖아요. 이건 결과적으로는 뭐 결국은 이건 엔비디아하고 거의 직속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222 이동평균선 이쪽 라인에 들어오는 것들은 무지하게 낮은 구간이면 틀림없습니다. 과거처럼 밸류에이션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구간 아니겠어요?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나오는 것들 이런 내용들 확인하면 바로 뭐 매수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마 새벽에 그죠? 5시인가요? 이쯤에서 발표가 나오니까 내일 아침 정도쯤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들어가는 쪽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접근해 나가는 것들.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뭐 HBM 관련 종목들 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관련된 게 결과적으로는 내일 아침에 장을 딱 보면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죠. 엔비디아의 시간의 거래 미국 시장에서의 그걸 아침에 보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라는 것들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반응과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바로 그때 팔로우 해도 지금 정도 권에서 뭐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만 좋다 그러면 주가 쭉 치고 올라갈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은 해요. 제가 투자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구정이다 그러면 30% 정도는 담궈 주는 거지. 그죠?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는 리스크는 안고 가보겠어라고 한다면 30% 초병은 보내주고요. 그리고 나서 간다 그러면 조금 부담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60%의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결국은 나머지 것들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과감한 편이라서 30% 정도는 충분히 담가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좋게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30% 정도는 담가두고 간다. 리너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0% 정도는 담글 생각입니다. 이거 뭐, 글쎄, 올라와서 눌리고, 뭐, 하방도 뭐, 제가 볼 때는, 이거 하고, 글쎄요, 이 부분까지 간다? 이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 보고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과정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또 눌림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30% 정도는 충분히 매수 잡고 갈 생각,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HPSP, 뭐, 여러 가지, 또, 뭐 물론 HBM 관련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 뭐 HBSP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더 하방으로 뭐 많이 내리지도 않고 있어요. 눌림도 안 들어오고. 그 외적으로도 여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매물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가 결과적으로 한 지금 정도쯤에서는 몇 종목, 그리고 사실은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거보면 정말 좋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30% 정도는 지금쯤에서는 담가주고 가도, 그리고 또 리노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고 좀 가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 구간까지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사실은 저는 열어두고 가도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내가 조금 담아줬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걸 통해서 평균 매수 단가 잡고 시간을 보내주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지 않나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리노하고 한미 정도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것도 있긴 하죠. 제가 지난번에 HBM 관련 종목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테크인도 있고 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촌 FMB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8,400원 정도에 아마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홀드하고 간다. 이 구간보다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사연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이제 10월 가면서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직영화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9월, 10월 나오는 대략적인 예를 들면 성장성이 확보가 되는 내용들을 예측을 한다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10월, 11월, 12월 뭐 이 정도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4분기도 괜찮겠구나라는 것들 나오면서 저는 이 구간만큼은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조금 오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조금 올라왔는데 이건 매물을 왜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그러려면 왜 샀어? 난 이해도 안 가는 구간이 좀 발생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적어도 뭐 한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뭐 한 9,500원 이상 갔으면 그때쯤에서 한번 뭐 저기 거시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못 참고 그거 던져버리나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이야기 드렸으니까. 근데 저는 홀드하고 가는 거죠. 이거 버틸 때 버텨주는 것들이 투자자의 또 우리가 한 번 더, 미덕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공간은 즐겨야죠. 뭐, 그죠? 사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랫동안 지금 이 구간이면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이때면은 이제 지금 2달 넘게 지나가신 분들은 답답하시겠지. 뭐,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까지 이분들은 뭐 그런 것도 뭐 높이 상 구간에 대한 감수니까 그뭐 충분히 할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인 단기적으로 보면 물량이 대부분 이 윗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 이상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맞습니다. 좀 길게 가시고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접근해도 괜찮은 뭐 구간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만 매수가만 항상 보면 매수가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를 생각을 하고요. 비열 같은 경우도 어제 시그널이 크게 브레이크가 잡혔습니다. 이제 첫 번째 큰 브레이크 생기면 조금 수렴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이게 오늘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주 후반 정도쯤에서 한 매수를 해줘도 되는 구간. 주 후반에 두 번째 양봉 들어온 자리가 어디가 이쯤 어디겠죠? 그래서 제가 볼땐
이게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엉키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구간에서 들어오는 양봉, 아래쪽이 아니라 뭐, 아마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여기 지금 장대 양봉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요 구간 하단 부분 어디 요 구간으로 설정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우리 프라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8,300원 정도 알람 걸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요 정도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양봉 들어올 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또 매력을 조금 해주면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비 매출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인데 사실은 2024년도 장비 매출이요. 그러기 뭐 원래 가이던스 자체가 2024년도 장비 매출 가이던스가 높진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2025년에 대한 장비 매출 예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적어도 2024년도에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서 나오는 장비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성장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주가가 한 4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박스권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던지진 않을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땐 좀 매력적이진 않긴 해요. 이런 부분에 생각해요. 8,300원, 8,000 이 정도에서 10,000원 정도 가게 되면 기본 수익률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이 윗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여기 우리 아마 채널 보시는 분들 여기 윗단에 잡으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과거에 잡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자,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출구 전략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한 번에 쭉쭉 들어가시는 거라기보다는 추석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다 그렇게 반등이 세게 올 만한 내용들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쪽 관련된 분야들이 좀 주가가 막 착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나 내용들이 나타날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 대부분 커버링이죠. 이럴 때는 못 빠져나오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뭐 1단, 2단 하락을 해서 이제 아마 남아있는 것들은 제가 7,500원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놨긴 했는데 이거는 뭐 마지막 케이스니까 8,300원, 7,500원 정도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 단가 조절을 하게 되면 시간 두고 충분히 홀드하고 가면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골짜기 우리가 들어선 건 틀림없죠. 이게 골이 좀 깊죠. 골이 깊다라는 것도 이런 골짜기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골짜기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눌림이고요. 여기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들어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답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부분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지금 뭐 비월 투자한다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고 매출이 눈에 보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1번이 마녀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갖다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녀공장을 더 먼저 매력적으로 좀 투자하시고 나서 마녀공장 마무리가 되면 또 이쪽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좀 일정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정리하고 오늘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생활 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 내일 아침 일어나 보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 잘 알겠죠. 뭐 그때부터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던 반도체나 이런 거 특히 이제 AI 관련된 내용, HBM 이런 쪽 관련된 내용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스페타시스도 나름 눌림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지금 관점은 이스페타시스하고 리너공업하고 아미 반도체 뭐 이 정도는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대덕전자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업체들도 엔비디아가 결과적으로는 야 지금 나오는 새로 나오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포워드 가이던스가 좋게 나와야지만 걔들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도 후발로다, 이제 후공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일보다도 제가 볼 땐 엔비디아 파괴력이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3분기에 아이폰 관련된 뭐 그죠? 새로운 스마트폰형 매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되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뭐 LG노텍, 뭐 BH, 장화전자 이 정도인데 제가 볼 땐 그래도 저는 모르겠어요. 잘 오르진 않고 조정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장화전자 정도가 그래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추도 물량 들어가는 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주가가 반응이 들어오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여담으로 좀 들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안 오른다고 하면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충분히 또 공략할 수 있는 내용들은 또 가지고 있다. 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거죠. 하방이 좀 안정적인 것들은 LG노텍보다는 훨씬 더 저하전자가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서 있는 것을 생각하고요. BH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잖아요. 원래 그 종목 같은 경우 주가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람무리가 될 때 들어온 것들, 또 안 들어온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들인데 어쨌든 그래도 뭐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조와 해석을 통해서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즉, 종목 가이던스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위한 공략 포인트를 구성해 봅니다. 매수 시나리오 이탈 시 공략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시나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네 번째, 스윙거래의 특성을 보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수익 발생 종목이 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 종목을 필수적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종목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량과 회전율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갑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 혹은 회원 가입은 채널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